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모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 테마들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개인들의 매수 속에 소폭 오른 채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만이 조금 파란불을 켜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들 빨간불 들어온 채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MS지수의 이 MSCI 지수 리밸런싱부터 금요일에 2차 전지 관련된 컨퍼런스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시장 시황부터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주의 시황평부터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달 경제지표 발표에 주목하는 시장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이번 달까지 나올 만한 이벤트들은 다 나왔죠. 잭스론 미팅까지 이제 끝난 상황에서 뭐 매파적인 발언에도 크게 시장은 요동치지 않았고, 뭐 여전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오늘 개인들만이 순매수하는 시장이었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그렇게 뭐 크게 반등하지 않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이번 주에 또 보셔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의 PMI 지수가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 요거 일단 지난달에 49.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0 이하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를 뭐 생각한다 이렇게 심리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거를 그 수치화하진 않아요. 그냥 심리적인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라고 중국에서 느낄 정도입니다. 여태까지 50 이하로 잘 안 내려갔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수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50에서 약간 좀 밀리는 수준이었는데 지난달에는 49.3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저도 예상보다 많이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50은 좀 안 넘어 예상치가 49.7 정도로 예상을 함으로써 여전히 이제 50 이하로 좀 좋지 않은 수치가 좀 나오는데 요걸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적인 면에서도 어제 중국에서도 이제 증권거래세를 낮추면서 경기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도 좀 그에 맞춰서 좀 뭔가 좀 경기를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 좀 몇몇 정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참고해서 저도 좀 내용들을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해서 올려드릴 텐데. 뭐 일단 지수적인 면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고 시황적인 면을 좀 마무리 좀 질 텐데 코스닥 지수는 지금 21선 자리를 올라와서 어제도 좀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21선 자리를 마감하면서 올라가시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인데 아마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또 9월 달에도 뭐 CPI 지수는 또 봐야겠죠. 그리고 금리 FOMC 금리 결정도 있기 때문에 크게 급등은 어려울 거고 아마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도 좀 좋게 나온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고 제조업 지수도 좀 올라가면서 경기가 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시세가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는 9월 달에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좀 봤었을 때 아직 코스닥에 비해서 좀 반등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아직 21선 자리는 올라오진 않았는데 오늘 그래도 반도체 업종은 그래도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테마주 시장이 좀 지나간다면 또 대형주 쪽이라든지 실적주들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9월 달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는 종목들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달은 양시장 모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이면 또 9월이 시작됩니다. 9월 달에는 다시 한번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전고점까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 속에서 공략할 수 있는 섹터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도체 업종들을 비롯해서 대형주들 위주로 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황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이제 AI 관련주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지금 발표에 의해서 네이버 관련주 쪽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 9월 달에 발표한다라는 기사 내용으로 삼성 관련주 AI도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마음 AI가 좀 많이 올랐어요. 삼성과 현대 마음 AI를 방문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어제 나오면서 시간 내로 좀 급등을 했었는데, 기사상으로는 이제 단독 기사라서 저도 조금 의심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단독 기사라고 하면은 다음날 정도에 이제 얘기가 나와요. 정말 그게 사실이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언급이 없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아니면 사실 무근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좀 잘 보시려면 단독 기사가 붙었을 때 그 다음날 그 다른 신문사라든지 다른 언론사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좀 되는 거고 확실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 물론 기사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지만 이런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한 언론사만 독점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닌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용이 실제와는 좀 많이 다른 경우도 있고 제목과 내용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서 좀 구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매일 아침에 영상을 좀 올려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 AI에 대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렸는데 시가에 뜨면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 3만 원 차트상에 봤었을 때 요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 좀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요 자리 구간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의 딱 3만 원 찍고 그냥 밀려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저항대 라인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이니까 상관없는데 신규로 시가 자리에서 잡든지 아니면은 눌렸다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잡았을 때 이런 저항대 라인을 뚫어주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적인 면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제 저녁 8시 방송에서 제가 이번 9월 달에 좀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로 AI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AI들은 일단 9월 달에 이슈들이나 이벤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마음 AI를 두고 말씀 좀 드린 게 아니고 여러 AI 관련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 관련 AI라든지 네이버 관련 A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좀 있어서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오늘 의료 AI 중에서도 상승이 좀 나오는 종목들 뷰노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던 흐름들이 있는데 역시나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의료 AI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9월 달에 봐야 될 업종이나 테마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고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에서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맞는 거고 오히려
예, 지금 거래 대금이 좀 줄면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거나 거래 대금이 나온 종목들을 미리 좀 잘 봐주셨다가 아마 9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 됐을 때 분명히 또 매수할 기회는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금 AI 관련주 쪽에서는 지금 뭐 엔비디아 쪽도 계속 실적도 좋지만 AI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높아져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뭐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AI를 이용하려고 대기업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든 안 나오든 굉장히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갈 거라서 이 AI 쪽은 하반기 쪽에 꼭 보셔야 될 업종이고, 오늘은 그냥 마음 AI만 말씀 좀 드렸지만 이 마음 AI 이외에 다른 AI 관련주 또 의료 AI 관련주 쪽 같이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뉴스도 올려드리지만 차트나 이런 내용적인 면도 같이 올려드리니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측면들에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주목을 했던 게 의료 AI 관련해서 루닉과 뷰노를 저희가 공략을 했었고 또 큰 수익을 봤던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하이버 클로버, 또 이번 주에는 삼성과 현대까지 대기업들이 엮이면서 의료 AI를 비롯해서 AI 관련된 섹터들 앞으로 시세와 이런 향후 분석들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좀 반일 테마가 상승이 좀 나오는데 어제는 이제 밥솥 관련주가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오늘은 의료 쪽과 이제 문구 쪽 신성통상과 모나미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어제도 좀 말씀 좀 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반일이 아니고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에서 지금 반일 감정이 좀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벌써 이제 일본 관련된 뭐 식당이라든지 좀 과격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돌 던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식당 가서 그렇게 행패 부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렇게 좀 뭐 광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돼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오늘 좀 이 신성통상과 모나미는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반일 감정이 좀 극해졌을 때 이제 상승했었던 종목이고, 이제 중국 쪽하고 관련된 반일 테마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봤는데 꿈비라는 종목도 오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옛날에 저출산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기들이 쓰는 가구 같은 뭐 매트 이런 걸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도 역시나 일본 제품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저점에서 이제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한 가지 더 좀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 중국 관련해서는 SEMG 엔터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역시나 좀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이 종목도 지금 아이들 티니핑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뭐 강세다 보니까 물론 뭐 캐파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하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하고는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데 뭐 테마성으로 봤었을 때 뭐 이런 이 SMG 엔터에서 나오는 티니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극장 상영을 했었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물론 매출 자체는 뭐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다. 중국에서 상영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테마성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의류나 이런 문구 쪽보다는 새롭게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엔터 쪽이라 뭐 아이들 애니메이션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구 쪽 아이들 뭐
이런 뭐 매트라든지 실제로 이제 판매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하루는 저도 거래량 터졌을 때는 일단 관망을 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게 지속성을 가지면서 더 올라오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줄면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또 관심을 가지셔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급하게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저점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좀 관심 종목에 두고 며칠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공략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자리들이 있으면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 좀 드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시작이 돼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또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슈로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올라줄 수 있는 테마와 함께 이런 종목들 가격적인 매매 전략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이제 CCTV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었는데, 또 요즘에 안 좋은 소식이죠. 또 묻지마, 뭐, 이렇게 폭행, 묻지마 범죄들이, 예전에는 좀 밤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뭐 밤이고 낮이고, 뭐, 사람이 많은 곳이건 적은 곳이든, 뭐, 아무 데나 일어나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무서워요. 예, 뭐, 모르는 사람이 달려면 무섭긴 한데 여성분들은 더 좀 심하실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렇게 좀 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CCTV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CCTV를 왜 못 달았냐면은 뭐 국민들의 이제 사생활 보호 때문에 감시받고 있다라는 뭐 느낌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걸 못 해왔던 건데 지금 이런 범죄가 좀 자꾸 늘어나고 또 모방 범죄까지 좀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뭐 법적인 제재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물리적인 부분으로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CCTV 뭐 설치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계속 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강했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라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워낙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CCTV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이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코콤과 코백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차트를 봤었을 때 이렇게 긴 음봉으로 또 빠집니다. 예, 개상승으로 떠서 쭉 밀리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사 나오고 나서 갭상승 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또 시청도 뭐 1,000억 이하의 종목들도 많고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호가 매물이 굉장히 좀 적어서 뭐 많은 물량도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물렸을 때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아침부터 제가 계속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차라리 할 게 없으면 그냥 쉬어라. 지금 할 만한 종목 나올 때까지는 그냥 현금 들고 계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좀 계속 드리는데, 뭐 간혹 이런 종목도 혹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뭐 할 게 없었을 때 좀 이렇게 그 현금을 그냥 가만두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계속 뭐 잔소리처럼 말씀 좀 드리고 차라리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은 오전장의 변동성 클 때 매매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오후장까지 기다리셨다가 오후장이 이제 변동성이 줄어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좀 유지가 된다. 뭐 그랬을 때 한번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오전에 막 급등락하고 막 위아래로 흔드는데 내가 빨리 들어가서 뭐 몇 프로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결국 한번 좀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일단 이런 테마는 그렇게 해서 권해드리는 테마는 아닙니다. 아까 뭐 반일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있어서 좀
관심 있게는 보고 있어요. 실제로 매출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업종들이 있을 것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화장품하고 호텔 쪽 이런 쪽은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실제로 차트적인 면이나 뭐 이런 걸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찾아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는데, 이런 CCTV 관련주 쪽은 그렇게 또 권해드릴 만한 테마는 아니라서, 뭐, 그냥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후장에 제가 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오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내주시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후장에 볼만한 종목들도, 제 노란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니까 뭐 참고해 보세요. 보시면은 좋은 종목들 제가 좀 잘 찾아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매가 힘드신 분들도 제 방에 들어오셔서 꼭 종목을 따라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세가 좀 좋은 종목이 있는지 그런 것만 보셔도 매매하시는데 참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상승 시그널들 알아봤는데요. 과연 지속 가능한 시그널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CCTV 관련 종목들은 좀 물음표를 찍어두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오후장까지는 지켜보시자라는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된 쪽들이 오히려 수급과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바로 리뷰로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로서 다뤄볼 종목 중에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는 VT를 공략을 했었는데요. 8월 23일에 저희가 시초가 공략을 했었고 오늘 당장에 7%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겨주는 모습이고요. 당일에 같이 공략했던 솔로엠도 한번 리뷰로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공략을 했던 이 AI 관련된 종목 중에는 딥노이드를 저희가 또 공략을 했었는데 당일에 바로 또 21% 수익을 만들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또 한번 강세로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도 저희가 포트에 편입을 시켰었는데 8월 17일에 공략을 했던 대원제약이었습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가지 종목들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하나씩 좀 보면은, 차트들이 대부분 다 우상향이에요. 좀 21선 자리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대원제약은 이제 뭐 제가 자주 리뷰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라파스와 같이, 패치형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제품 개발 중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없어서, 뭐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요게 한번 뭐 개발이 된다든지 관련된 뭐 제품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혹시 내가 이 종목을 뭐 보유하고 있는데 좀 다른 종목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 매매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 뭐 다 팔고 그냥 보내시기보다는 좀 일부라도 갖고 계시면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대원제약이고요. 딥노이드는 오늘 뷰노가 좀 급등 나오면서 의료 AI 같이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뭐 정고점 자리를 못 넘었지만, 오늘 이 정도 상승만 주더라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뭐 지금 딥노이드도 말씀 좀 드렸고 뭐 뷰노 뭐 루닛 이런 종목들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좀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나. 루닛 같은 경우에도 뭐 유상증자 나왔을 때 좀 가격이 떨어졌으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좀 좋은 자리에서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다렸던 부분이 있는데 또 기다림을 안 주고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9월달에 한번 시장이 뭐 조정이 나오든 종목에 대한 조정이 나오든 이런 의료 AI는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딥노이드는 일단 정고점 자리까지는 노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천천히 한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솔로엠, 역시나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이죠. 뭐 급등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에서는 급등하는 종목을 잘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언급조차 잘 안 합니다. 물론 잘 가는 거 알고 뭐 진입 자리를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뭐 테마주 매매는 거의 매일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 종목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나 노란톡방 계신 분들 대응이 어려우니까 이거 자칫 잘못해서 물려 있으면은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뭐 괜히 물타기 한다고 좀 들어가서 더 크게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언급조차 안 드리고 하지 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 위주로 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시장 대비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그래서 솔렘은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보시면은 가격표 나와 있는 그 태그, 요거 이제 전자태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신고가 자리 돌파하고 있고, 그래서 뭐 무난하게 좀 들고 가셔도 되지 않나. 이런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고점 뚫을 때가 이제 차익 실현할 때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천천히 올라가니까 그렇게 부담 없이 그냥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휴식 나왔을 때 빠져나올 타이밍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VT 유형 화장품 관련주죠. 어제 또 음봉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 오늘 좀 다시 또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원제약, 딥노이드, 솔루엠, VT 다 지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은 진짜가 편안하세요. 괜히 급등하는 종목들 막 쫓아가다 보면은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좀 한두 종목이라도 넣어 두신 다음에 좀 뭐 급등하는 테마는 뭐 비중 낮게 한두 종목 정도는 해보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최대한 그 시청자분들이나 노랑톡방 계신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좀 추천주로 좀 드린 종목이 KBG입니다. KBG인데 12,000원 정도 구간을 아침에 이제 시초가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좀 눌렸을 때 2차 전지 쪽이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서 12,000원 정도 선으로 좀 눌림시 매수 관점을 좀 드렸는데 12,000원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근데 뭐 혹시나 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약간 좀 오후장에 밀렸을 때 뭐 꼭 12,000원이 아니더라도 요 부분에서 좀 매수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 게 지금 2차 전지 음극재 쪽에서 지금 양극재보다 음극재 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추천을 좀 드린 거고요.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잘 지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가 지지가 나왔을 때 한번 전고점 자리 뚫어주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2차 전지 쪽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하루 지나면 또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KBG는 눌림시 매수 관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KBG까지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음극재가 앞으로의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 자세한 가격적인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뜨면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들에서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특징 시그널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보내볼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SK 하이닉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파트너사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또 매출 기대감 속에 상승을 보내고 있는데요. 3% 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황을 살펴본다면 지금 5월부터 한 4개월가량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교적인 높은 가격 속에서 잘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겨줄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반도체주들 흐름이 어떨지부터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자 하이닉스가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 이슈를 좀 받고 있긴 합니다. 그중에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우선은 엔비디아 흐름이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시간으로 급등이 나왔지만 그다음 약간 주춤거렸어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항상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초반에는 그냥 뉴스에 팔아라. 뭐 전 세계적인 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차분히. 그럼 현 상황에서 SK하이닉스 당연히 매출에 대한 기대감 같이 있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바닥 라인에서 반등을 주다가 최근래 빠졌다가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요. 이 박스권을 지금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켜줍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그래서 현실적인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대장주로서 역할을 국내 증시의 흐름을 이끌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잭슨홀 전후로 해서 시장 안정되면 상승 나올 거라 그랬죠. 하반기 때 그 내년 실적을 기대해 봤을 때 하이닉스의 실적이 하반기 실적이 올해 상반기보다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개선상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이 박스권 돌파하면요. 어느 자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냐면 잘 보시면요. 꽤나 힘들었어요. 2021년부터 해서 큰 하락폭이 한 번 있었고요. 다시 좀 반등 나오다가 22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 완전 초반에 바닥 확인하고서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이 박스권 돌파하면 다음 자리 여기 보이거든요. 고작 이제 13만 원 정도 자리예요. 근데 여기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라인으로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5만 원 순식간에 갈 거고요.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 무조건 관심권에 있는 거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굉장히 이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고점 반등 나오고 나서부터 제대로 된 박스 흐름을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흐름 기대하시고 보유자분들 그간 많이 힘드셨을 건데요.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이번에 좀 지대로 움직일 것 같다. 반등 나오면 13만 원 이상의 사상 최고가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만약에 대형주에서 꼭 필요한 종목으로 IT를 잡는다면 삼성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다만 이제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보셔야겠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큰 돈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가 될 것이고 하반기 기대감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가격적인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독방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대형주들의 흐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흐름들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시그널도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시그널로는 아이폰 관련주들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9월 중순 12일 혹은 13일경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아랫부분에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SK하이닉스 저희가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봤듯이 오늘도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더불어서 아이폰까지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 아이폰 관련해서는 저희가 LG 이노텍도 공략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부품주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아이폰 관련주들 방금 보셨던 종목들은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짚어드리는 종목이 아이폰 관련주로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인데요. 네 종목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오늘 8%대 급등이 나옵니다.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 갖고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큰 차트에서 보시면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바닥 확인되면서요. 바닥 자리부터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줍니다. 큰 대바닥이라고 하죠. 여기서 반등 흐름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주면 크게 갈 거고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까지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35,000원 이상은 그냥 확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예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화전자, 아이폰 대장주로서 현재 중형주 중에서 핫하지 않을까 싶고 시총은 현재 오늘 올라서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BH입니다. 자, 아이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주가 차트 2020년부터 해서 바닥부터 해서 라인 잡아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참 이쁜 차트죠? 크게 M자형, W자형 패턴, 특히나 대형 W자 패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와주는데요. 현 추세에서도 보면요. 바닥 확인하면서 상승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요. 이 하단 라인에 맞춰 종목이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부터 해서 한 1, 2주 정도 행보를 거친 종목들은 분명히 어떤 특정 모멘텀을 만나면요.
바로 올려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화전자도 좀 전 차트 기억하실까요? 그랬잖아요. BH도 현재 이 상황의 차트에서는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자, BH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오늘 좀 상승 나와서 8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LG 이노텍으로 가보죠. 자, LG 이노텍 오늘 드디어 좀 움직임이 나옵니다. 거의 뭐 쓰리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포트에 집어 넣었죠. 넣어서 현재 괜찮은 수익으로 드디어 올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지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나요? 아이폰 보셔야 된다. 테마 종목들이 끝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아이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짚어드렸던 부분이에요. LG 이노텍을 넣었었고요. 디스플레이를 넣었었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자화전자, BH 이노텍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시장보다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멘텀 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외인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부작 매수 대응을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러면 큰 추세조도 그렇지만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거 전고점까지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좀 짧게 볼래 하신다면은 그 중간 정도 라인으로 체크를 해서 뭐 한 28만 5천 원 정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뭐 걱정 없이 가져가도 될 종목으로 아이폰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 조금씩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크게 터지진 않았어요. 이러다 갑자기 시장에 바람이 불면서 팡 급등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매수를 해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좋은 수익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같은 차트의 흐름으로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려 세우는 모습이에요. 이제 다시 올라갈 채비를 좀 하고 있고요. 좋은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대형주 매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큰 수익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제 포트에서의 상황상 어떤가요? 야금야금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거죠. 네,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를 항상 저는 피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는 요 네 가지, 네, 자화전자, BH,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가 핵심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종목도 많아요. 근데 이것만 보시고 대응하셔도 차트상의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릴게요. 네, 아이폰 이 15 출시를 앞두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4가지만 지켜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자화전자와 BH,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까지 짚어주셨는데요.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미리 또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포트에 편입시키셨던 분들도 가격적인 대응 전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특징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로 수익 보는 방법들 배워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폰 15 관련된 기대감 속에 저희가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공략을 했었는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크게 올라주면서 오늘도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공략주였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강세였고 오늘도 또 한 번 3% 가까운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대형주와 실적주들 어떤 게 있었는지 리뷰로 짚어주시죠. 네, 최근 종목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어제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현대 로템을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말씀드린 이후에도 사부작 올라갔어요. 큰 폭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해서 장중에 반등을 하더니 3.8%까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아마 4%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고점 기준으로 해서. 이 방송은 제가 뭐 2, 3% 수익 만족하시고 정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니면은 제가 포트 정리를 또 같이 또 따로 해드리는데 우선은 추세가 완전 돌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급하게 팔기에는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 좀 보고서 천천히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로테미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내용은 제가 굳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건 안 봤어요. 여러분 로템을 생각하실 때 회사 내용 다 알아요. 실적 좋다는 거 다 알아요. 하반기 수도 좋고요. 수주도 많고 내년 실적까지 너무나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차트에 이제 종목에 대한 접근, 매수가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항상 저는 이 하단 라인 보시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2년 2월부터 해서 8월 내내 나름 바닥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튀었던 자리가 이 자리, 한 7월쯤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 올해 3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라인 그냥 맞추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로템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부터 해서 완연하게 올려치는 모습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단 라인 들어오고 이 하단 라인 거의 맞춰올 때 한 1주에서 2주 정도 행보하는 종목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까먹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플러스 모멘텀, 수주, 뭐 이 실적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형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이 흐름에서 거의 웬만한 종목 열에 7, 8개는 반등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안 그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장이 너무 안 좋은 경우는 깨지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피하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왜 중요하냐면 잭슨홀 미팅은 매파적이 아니었어요. 매파적이라고 하지만 그닥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더 궁금해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미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우세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의 흐름도 돌려세우기 시작한 거고요. 제가 딱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다 맞아 떨어졌죠. 너무 심한 매파적 발언만 아니라면 괜찮다, 시장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뭘 봐야 됩니까? 말씀드렸던 파월의 입. 사람들은 파월의 이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관심도 없어요. 언제 관심 갖는다고요? 금리 인하 얘기할 때나 관심 갖습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FOMC가 뭘 하던 시장에 관심은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조금 떠들어져야 그래야지 좀 이제 자 이제 파월 의장님 금리 인하 언제 할 거예요? 파월의 입만 보게 되겠죠. 그게 이제 내년 1분기부터의 상황입니다. 자, 미리 제가 이제 내년 거의 상반기까지 시장을 예측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아주 신나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거의 내년 시장까지 제가 예측을 해드린 거죠. 내년 연말은 또 대선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큰 그림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거기에서 봤을 때 로템 같은 경우 바닥에서 올려칠 때 뭐예요? 시장이 좋은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 대형 시장을 봤을 때. 모멘텀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시장이 좋으니까 밑으로 깨질 걱정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요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재밌는 대응이 되실 거니까 잘 홀딩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졌던 건 뭐였냐면은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기계, 사람들이 좀 이쪽이나 외인 기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정말 잘 팔립니다. 네, 북미 쪽의 매출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판단했던 거고요. 자, 이게 보시면 고점에서 14,000원입니다. 14,000원대 고점에서 이게 거의 얼마까지 깨졌냐면 10,000원 이탈했었어요. 이게 깨진다고 나쁜 종목이 아니고요. 그냥 얘는요. 큰 그림에서 제 갈 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매수 자리를 그냥 저는 기다렸던 거예요. 로템을 기다렸듯이 얘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단 자리가 나왔던 거고 우리가 우려스러웠던 건 뭐였나요? 시장에서 봤을 때 8월부터 해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종목들이 대부분 이 하단 자리를 많이 터치했다고요. 네. 기관들이 버팀목을 만들어주는 가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좋아지니까 잭슨홀이 별거 없으니까 이제는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그래 굴착기 기계 좋아 두산 로보틱스 좋아 가보자 기관 외인들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저는 그 포인트 노렸던 거고 적중을 했던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도 재밌게 매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은 좀 더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안 올라오는 거 볼게요. 자,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게 LG 생활건강 1.4% 빠졌는데 자, 요건 이걸 보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바닥을 지지고 있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요. 7월부터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요. 보이세요? 깔끔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명동에 가봤다고 말씀드렸죠. 평일날 사람 정말 많습니다. 주말에도 한번 가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궁금해지긴 하는데 비가 와서 가긴 싫지만 어찌됐든 시간이 나신 분들이라면은 명동 성당 주차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단체 관광객들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더 많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 작년에 갔을 때는요, 공실이 많았어요. 정말 이게 명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실을 많이 봤는데 지난주 가보니까 공실 자체도 없고요. 올리브땡 같은 경우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 6호 관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것도 같이 보라 말씀드리죠. 추천은 안 드렸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 나고 조정 거치지만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잭슨홀 미팅에 우려감이 있어 좀 빠졌지만은 시장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네,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역시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보면은 뭐 한미사이언스도 바닥부터 해서 다시 돌려 세우고 있으니까 이건 좀 기다려 보죠. 근데 요즘에 좀 재밌는 게요. 시장에서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옛날에 우리가 라이센싱 아웃 에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이슈머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부활하려고 그래요. 시장에서. 조금씩. 예. 그래서 재밌는 그림들 다시 미국 FDA 한다 그러면 주가가 막 움직였었잖아요. 그게 다시 요즘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자, 홀딩하시 기다리시면 한 번에 급등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도 저희는 잭슨홀 미팅 그 이후를 넘어서 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1%대 하락이고 모두 다 주가를 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모습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한 달가량 지켜보셨는데 어제 공략 이후로 바로 주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들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특별한 종목은 아니고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요 박스 자리를 돌파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시장은 지금부터 괜찮을 거고 이제 조만간 8월 달이 끝나고 9월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다시 슬슬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이미 SK하이닉스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엔비디아 이슈를 가지고 기관들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보고서들을 내기 시작할 거고요. 그에 따라 트레이너들도 매수 대응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보시면은 이전보다는 점차 빨간색 수급 상황, 매수세가 좀 늘고 있다는 것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아직은 알록달록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그렇지만 기관 들어오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기관과 외인들, 특히나 기관들, 누구는 사고 파는 기관들 서로 엇갈려 있긴 하지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고 있다는 게 포착이 좀 됩니다. 물론 기관들은 언제 따라오냐면요. 차트 대응에서 봤을 때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려칠 때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많이 따라올 거예요. 지금 미리미리 대응하는 게 좋거든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한번 저희가 대응해 보도록 하고 짧게나마 뭐 10% 이상 수익 나도 괜찮잖아요. 하이닉스가 충분히 조만간에 이 박스권 돌파의 흐름 보고 한번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 특징주부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까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또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셔야지만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음 AI 첫 번째 특징주로 알아봤습니다. 삼성과 현대 방문 소식 속에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두 번째 특징주로 알아봤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매출 기대감 속에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아이폰 15가 생산 시작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화전자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와 BH까지 특징주로 짚어봤습니다. 네, 아이폰 15의 생산 기대감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정말 특징주 또 수혜주들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걸려 있습니다.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